네, 첫 순서로 정치와 행정, 교육 분야로 박원기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박 기자, 일단 지난해와 올해 초는 21대 총선이 사회 분위기를 이끌었는데 이 선거에 코로나19도 굉장한 영향을 미쳤죠. 네, 그랬습니다. 올해 선거에서도 코로나19 영향으로 선거운동에서 투표까지 상당히 많은 풍경들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마스크의 등장이 가장 눈에 띄는데요. 일장의 어떤 필수품이 됐죠. 마스크라는 게 선거운동원부터 후보자까지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 유세를 했습니다. 선거운동도 조용하고 차분하게 진행이 됐는데 그 선거 유세 차량도 눈에 띄게 줄었었고요. 확성기 사용도 크게 자제되는 분위기였습니다. 또 SNS를 활용한 선거 운동이 좀 눈에 띄게 좀 보였잖아요. 아무래도 비대면으로 선거운동을 해야 됐고 이제 대면 선거운동에 많은 제약들이 있다 보니까 온라인을 통한 선거운동이 활발히 전개가 되는 어떤 계기가 됐었는데요. 그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을 하던 아무 노래 챌린지 또 영화 기생충에서 나왔던 한 부분을 패러디해서 이렇게 선거 홍보 동영상을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또 이제 코믹 요소를 가미해서요 그 후보를 알리는 동영상을 제작해서 많이 유포를 했었죠. 네, 저도 이 재밌는 영상들이 기억이 나는데 또 투표장과 개표장 현황도 좀 많이 변했었죠. 그랬죠.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수가 된 시대였기 때문에 그 투표장 같은 경우에는 1m 간격으로 간격선이 지어져서 그 밀집할 수 있는 그 투표장 분위기를 많이 좀 변화시키려고 했습니다. 발열 체크, 손 소독, 또 여기에 그 기표할 때 착용하는 비닐 장갑 등이 등장을 했었고요. 또 여기에 이제 자가격리자들을 위한 별도의 시간이 만들어져서 투표를 할 수 있게 했지요. 또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속에 선거를 치른 나라가 되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세계적으로 큰 호응을 받았고 이슈가 됐던 부분들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에서 아쉬웠던 점들은 그 유력 후보라고 불리던 분들이 그 선거 방송 토론에 나오질 않았어요. 불참을 선언을 했고 그 코로나19라는 아주 엄중한 시기에 자신의 공약 그리고 검증받을 수 있는 기회를 비대면 입장에서는 많이 할 수 없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았다는 것, 그러니까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않은 부분들이잖아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시민단체들의 많은 비판이 있었는데 반성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은. 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으로는 기쁜 소식인데 이 탄소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이 현실화됐습니다. 많은 공과 노력이 들어갔는데 이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지난 11월 정부는 한국탄소진흥원을 전주에 두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전주시 출연기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이제 국가기관으로 승격을 하고요. 네. 310억 원이라는 국비를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네, 탄소와 관련해서 전북도와 전주시가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는데 이 경쟁시라고 할 수 있는 대구와 같은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명실상부한 탄소 산업의 중심지로 우리가 떠오르겠죠. 그렇습니다. 그 기존 탄소융합기술원 같은 경우에는 관련 기업들의 어떤 지원 업무에 치중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제 승격된 진흥원은 국가 탄소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어떤 컨설타워의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인근의 탄소 국가 산단과 그 탄소 융복합 산업 규제 자유특구 지정 등이 이루어지고 탄소 융복합 분야 인프라가 마련이 된다면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특히 이제 대구와 구미 지역과는 견제와 경쟁이 아닌 네. 상호 연계를 통한 어떤 상생의 노력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네, 또 상생을 통해서 더욱 발전된 탄소 산업의 모습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또 기쁜 소식이 있는데 새만금 동서도로가 개통이 됐습니다. 이 새만금 도로가 첫 삽을 뜬 지 30년 만이죠. 맞아요. 그 내부 교통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몸으로 치면 동맥이 뚫렸다라고 볼 수 있는 네. 건데 이제 첫 기반 시설이 조성된 겁니다. 동서도로는 새만금 내부 간선 교통축으로 새만금 내부 개발을 위해 완성된 첫 기반 시설입니다. 동서도로가 완공됨으로써 내부 용지 개발 촉진은 물론 투자 유치 활성화에도 착공 5년 만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만금에 첫 삽을 뜬 지는 30년 만이고요. 신시도에서 신포항까지 총 연장 그러니까 길이가 20.4km에 이르거든요. 남북 도로 또 이제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 새만금 신항만과 새만금 국제공항까지 구축이 된다면 이제 새만금 트라이포트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내부 개발을 앞당기게 되고요. 이제 기업, 위치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동서도로 개통은 새만금의 동맥이 뚫리고 살이 돋는 것과 같습니다. 땅길을 따라 투자가 돌고 기업과 사람이 몰릴 것입니다. 남북도로
인입철도, 국제공항 신항만 등 하늘길과 바닷길까지 열리면 생명력은 한층 더 네, 새만금은 국가적 사업이고 국가의 미래 먹거리가 되는 곳이죠. 이게 우리 전북 지역에만 국한돼서 봐야 될 문제는 좀 아닌 것 같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네요. 네. 네, 자, 다음은 교육 분야인데 코로나19로 학생들의 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학교 수업에도 변화가 있었고요. 또 코로나19 속에 대입 수능이 좀 시들어지는 이런 상황이기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코로나19라는 게 그 제도권인 학교에 처음 입학을 하는 2020년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라는 곳에 대한 어떤 추억이 전혀 없을 수밖에 네. 없지 않겠습니까? 그 입학식도 없었고요. 집에서는 원격 수업이 진행이 됐었죠. 처음 학교를 등교하는 날이 있었어요. 원격 수업만 있다가. 네. 그때 이제 취재를 갔었는데 그 아이들의 등교하는 뒷모습을 바라보는 부모님들의 눈빛을 지금도 이제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 학교라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활발하게 뛰어노는 어떤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거리두기 또 방역 조치들로 인해서 학교라는 공간이 어떤 상당히 강제적인 또 답답한 공간으로밖에 될 수 없었다는 점이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또 이렇게 수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격 수업, 이제 비대면 수업이 진행이 됐었는데 그 비대면 일상이 원칙이 되면서 온라인을 통해 원격 수업이 진행됐는데 학생들은 학생들 나름대로 또 학교, 교사, 또 학부모님들은 각각의 스트레스가 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사태는 특히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 대입 수능을 앞두고 있었던 상황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 수학능력 평가에서 그 중간 등급이 사라지는 그 모래시계형 분포의 어떤 성적 분포형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소신 있게 자신의 진로를 정하는 게 상당히 힘들어지고요. 그 눈치 작전으로 대입 입시 전략을 수립할 수가 없었다는 게 상당히 또 속상한 일이겠죠. 이번 그 정치, 행정, 교육 분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다를까 2020년은 코로나19가 정치, 행정, 교육 분야 전반을 아울렀던 그런 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러모로 좀 어려운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원기 기자와 정치, 행정, 교육 분야에 대한 올해 뉴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